오늘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반드시 재협상해야 된다. 당연히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어제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제 이분들이 여당 지도부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여당 입장이고. 그렇죠. 청와대 입장은요? 청와대가 어제 이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면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재협상 등 긴급한 현안도 차질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 내정 배경을 밝혔는데 뒤에 이제 재협상 단어를 드러냈어요. 얼마 전에 특사가 왔다 갔었죠? 예, 니카이 도시로 자민당 간사장 여당 2인자입니다. 문 대통령 축하 사절로 뭐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말하자면은. 네. 문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에 관심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반드시 재협상해야 된다. 당연히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어제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제 이분들이 여당 지도부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여당 입장이고. 그렇죠. 청와대 입장은요? 청와대가 어제 이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면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재협상 등 긴급한 현안도 차질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 내정 배경을 밝혔는데 뒤에 이제 재협상 단어를 드러냈어요. 강경화 장관 후보자 얘기를 자꾸 나눴는데 청와대 입장은 일단은 인사청문 재송부를 요구한다. 이런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네, 어제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인데요. 청와대 관계자 오늘 말했습니다. 내일 할 거다. 통상보다 요청 기간을 짧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재송부 기간은 최대 10일까지 가능한데 통상 5일 단위로 합니다. 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청와대 이야기는 이달 말에 한미 정상회담에 강 후보자를 강경화 장관으로 해가지고 같이 가겠다. 네. 그럼 그 전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짧게 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드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만은 강 후보자가 후보자로 있는 기간 동안 강조한 건 한일 위안부 문제였어요. 그렇죠. 직접 그 위안부 할머님들도 찾아갔었고. 맞습니다. 또 말하자면 전공 분야잖아요. 유엔 있으면서 인권 문제 다루고 했으니까. 여성, 인권 이쪽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주변 사강이라든지 대북 관계에 대해서 뭐 경험이 없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대신 하나 이쪽에 전문성이 있다. 예. 이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힘을 실어줬죠.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자, 그래서 결국 이게 위안부 문제 이제 재합상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오늘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반드시 재협상해야 된다. 당연히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어제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제 이분들이 여당 지도부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여당 입장이고. 그렇죠. 청와대 입장은요? 청와대가 어제 이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면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재협상 등 긴급한 현안도 차질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 내정 배경을 밝혔는데 뒤에 이제 재협상 단어를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그 의도적 실수냐, 진짜 실수냐. 그러니까요. 그게 애매한 지점이죠. 예.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뭐 야당보다는 여당이 조금 좁습니다만은 운신의 폭이 넓잖아요. 예. 이게 되게 이상한 예지만은 일본의 경우를 보면은 정치인들이 막 역사 관련해가지고 망언을 하고 정부에서는 손사래를 치고 아 우리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죠. 하다가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은근슬쩍 그렇게 가고 정치인들 쪽으로 가고. 그렇죠. 예. 우리는 이제 거꾸로 그런 식으로 가느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시동을 이제 거는 거 아니냐. 여당의 이런 거죠. 대표와 원내대표가 재협상 공식적으로 그렇죠. 말하고 청와대는 슬쩍 재협상 말했다가 그건 아직 공식적인 입장 아니다. 이렇게 네. 하고. 또 이건 이제 뭐 야당도 반대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요. 그런데 이건 이제 상대가 일본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얼마 전에 문제죠. 특사가 왔다 갔었죠? 예, 니카이 도시로 자민당 간사장 여당 2인자입니다. 문 대통령 축하 사절로 뭐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말하자면은. 네. 이제 이 양반이 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문 대통령 만나서는 뭐라고 그랬죠? 문 대통령 만나가지고는 이게 아베 총리의 친서를 전달하고 뭐 이분은 이제 조금 의례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문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에 관심 아니겠습니까? 예.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일 양국은 직시할 필요가 있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함께 인식해야 한다. 예, 예. 이게 이제 다시 뭘 좀 하자라는 게 깔려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발언으로서는 좀 상당히 수위가 높은 그럼요. 거죠. 예. 그 아베 총리의 친서를 읽고 그 자리에서
아베 총리가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 친서에 담아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예. 이렇게 말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발언으로는 상당히 수위가 높죠. 이미 당선 직후에 아베 총리랑 전화 통화하면서부터 지켰던 예. 입장이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뭐 이게 외교라는 게 상대가 있으니까 강공 일변도로는 갈 수 없으니까 대통령이 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다만 양국이 그 문제에 매달려서 다른 문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길로 나가서는 안 된다.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대로 지혜를 모아 해결하고 다른 문제는 그것대로 발전시켜야 된다. 아베 총리에게 이 말을 꼭 전해달라. 예, 예. 투트랙으로 가자. 그렇죠. 이런 건데 이게 뭐 일본이 한국 국민의 정서를 헤아리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양국이 지혜를 모아 개선해 나가면 양국 관계는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일본은 아직까지는 요지부동이죠. 맞습니다. 일본은 이게 북핵, 안보 협력 이런 쪽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많아요. 그 지난 정부 말에 또 그 지소미아라고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예. 어찌됐건 이제 문 대통령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북한의 비핵화는 세계와 동북아 평화, 한국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하다. 그 점에서는 일본과 같은 입장이다. 그런데 대화로 이끌어내야 된다. 이런 말도 했단 말입니다. 네. 압박과 제재만이 아니라 네. 대화로 이끌어내야 된다. 한일 정상회담 계획도 잡혀 있나요? 지금 7월에 이제 G20 정상회담에서 만나기는 만날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서 그 계기로 양자 정상회담을 별도로 할지 안 할지 그건 제가 뭐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 물밑에서 협의 중일 거예요. 예. 근데 우리 뭐 온 국민 그리고 뭐 여권 할 거 없이 야권도 마찬가지고 이제 모두가 한일 위안부 재협상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이 한 9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게 문제는 역대 정부가 다 초반에는 이런 한일 관계에 대한 신구상을 이야기합니다. 역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하고 나머지 문제는 좀 투트랙으로 가자. 구분해서 가자. 예, 일본도 뭐 아이고 뭐 좋은 이야기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이제 또 정부가 이제 중반으로 들어가고 힘이 빠질수록 일본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고 또 경색되고 예. 그럼 또 새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우리는 다르다 이게 반복이 돼 왔던 게 과거의 이제 사례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 대통령이 투트랙 이야기한 것도 사실은 과거 정부하고 같아요. 그럼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것은 이제 뭐 어떤 면에 이제 좀 편한 것이 국내 정치에 갈등이 생길 문제는 전혀 아닌데 예. 결국은 이제 일본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과거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이게 인도적인 부분에 대한 여론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지렛대로 활용하고 그랬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 또 그런 분위기는 아닌데 우리가 강경화 후보자한테 기대하는 대목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대목. 예. 이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지금 문 대통령이 첫 번째 만남, 친서를 통한 만남에서부터 요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본도 뭐 각오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강경화 장관이 유엔에서의 인권 여성 문제를 다룬 경험 그리고 그쪽의 어떤 인맥 그래서 그렇죠. 국제적인 압력을 일본 쪽에 전달하는 데는 네. 다른 누구보다 최적임일 수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강 장관 장관이 아니죠, 아직은. 강 후보한테는 부담일 겁니다. 이거 해결 못하면은 당신 이거 하라고 장관 시켜놓은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성가족부의 정현백 장관 후보자도 역시 역사학자로서 그렇죠. 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분이죠. 원칙적이니까 정현백, 강경화 두 분이 팀을 짜서 이 문제에 좀 달려들면 네. 좋은 성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예, 얘기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해주고 전직 외교부 장관들이 지지 선언을 한다. 위안부 할머니, 외교부 공무원 노조까지 강경화 후보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야당만 안 된다고 난리친다. 야당이라 부르기도 쪽팔리는 수준이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이 그동안에 강주에서 사랑을 받았던 거에 보답하려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협치를 해서 그 협치 속에서 자신들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게 맞다. 그런데 자유한국당하고 부안해동에서 현 적폐 청산을 위한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땐 적어도 소멸이 되거나 분열될 겁니다. 송민수님 포함 참 한승주, 공로명, 유종화, 이정빈, 한승수, 최성홍, 윤영관, 송민순, 유명환, 김성환 이런 외교부 장관 분들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국회에 간청드린다면서 강 후보자는 오랜 유엔 고위직 근무와 외교활동을 통해 이미 국제사회에서 검증된 인사로서
주변 사강 외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당면한 재반 외교 사안을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저는 살짝 좀 의외였어요. 지금 송민순 씨도 의외지만 이 사람들 다 외무고시 출신들 그런 느낌으로 외무장관 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이름들이요 외교장관 부류에서는 굉장히 이름값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 외교장관으로서는 뭔가 족적을 남기신 분들이 강경화 후보자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의외네요. 너무 늦었다고 저는 생각했고 진작 나오지. 그런데 지금이라도 나와줘서 감사합니다. 왜냐면 본인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지. 얼마나 유엔에서 살아남고 그 정도로 오랫동안 일을 잘 하고 좋은 일을 업적을 남겼으면은 그나마 본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적임자가 지금 이 시점에 이 후보 강경화 후보자라는 거를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그리고 지금 외교가 너무나도 절실한 이 시점에 유엔에서 그 자리 가려면은 현장 그 경험이 정말 절실하거든요. 콩고를 가셨다라든지 그 험지에서를 몇 년 동안 갈고 닦은 그 스킬을 가지고 우리 외교를 앞장쓴다면 우리의 입질이 너무나도 좋아질 걸 아니까 예. 미는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외교부 공무원 노동조합이 맞습니다. 성명을 냈네요. 네. 강경화에게 기회를 달라. 네. 우리 외교의 패러다임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필요한 때이고 적임자가 강경화 후보자다라고 생각한다면서 외교부 노동조합에서 정말 인상적입니다. 스펙